또영주TV의 또영주! 김영훈입니다. 첼시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투엘 감독 경질을 했을 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오고 나서 지금 4경기째 무패예요. 와, 첼시 어디까지 또 변할 수 있을지도 기대되고 네. 포터 감독이 역시 또 명망 높은 감독이고 또 총명받던 감독이 맞다라는 걸 또 증명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투엘 감독이 이룬 업적, 거기다 투엘 감독의 그 밀당, 그리고 전술적인 능력, 이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네. 첼시가 투엘 감독과 작별을 했을 때 야, 이거 실수다. 이거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구나. 지연이 형 하하하하하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레이엄 포터 감독도 확실히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뛰어난 감독이라는 게 첼시 지휘봉 잡고 나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터 감독이 이번 시즌 또 첼시 부임하면서 또 B클럽 처음 맡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첼시에서 또 어떤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첼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이제 울버햄튼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아니 공격수들이 골을 넣었어. 드디어 첼시가 공격수들이 네. 우리가 골을 넣을 줄 알아 이러면서 와, 하베르츠, 플리식, 브로야, 와 공격수들이 골을 넣더라고. 심지어 플리식과 브로야는 네. 또 주전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선발로 나서고 브로야는 또 교체 투입을 하면서 또 득점을 터뜨렸는데 이번 경기 그래서 3승 1무. 짤츠부르크전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였어요. 포터 감독이 뭐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 문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일정 연기 때문에 이 미니 프리시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1대1 무승부. 이거 좀 포터 감독 맞나? 포터 감독 선임한 게 제대로 된 게 맞나?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AC 밀란, 울버햄튼을 상대로 골도 계속 넣으면서 네,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3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투엘 감독이 올 시즌 초반에 7경기를 지휘하는 동안 3승 1무 3패였습니다. 근데 투엘 감독이라면 뭔가 바꿔놓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그 가운데 토드 보엘리 구단주가 결국은 칼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바뀌고 있다. 야, 첼시의 감독 교체는 항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 포터 감독의 첼시가 3연승을 달리면서 자신만의 색채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어떤 모습인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포터의 첼시가 어떤 모습 그리고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오느냐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포터 감독이 이번 시즌 좀 다양한 포메이션을 좀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첼시 부임 후에는 뭐 4-2-3-1, 4-2-2-2, 뭐 3-4-2-1 이런 다양한 포메이션 들고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경기 내에서는 브라이튼 시절과 동일하게 측면에 트라이앵글을 형성을 하면서 공격을 펼친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백 중에 한 명, 이 스토퍼를 또 전진시키면서 공격적으로 내세우잖아요. 특히 쿠쿠렐라가 좌측 스토퍼로 기용되면서 오버래핑 시에는 이제 좌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터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짤츠부르크전도 그렇고 지난 울버햄튼전도 그렇고 4-2-3-1 형태로 나오긴 했지만은 경기 중에는 2-3-4-1 형태로 바뀌었고 네. 그리고 밀란전은 3-4-2-1로 상대의 공격수 레앙을 막고자 노력을 했고 크리스탈 팰리스전은 마운트의 위치에 따라서는 4-3-1-2로 볼 수 있지만 4-2-2-2에 가까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포터 감독이 상대에 따라서 나름대로 전술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유한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메이션이 나타난 게 경기 중에는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만들면서 경기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요걸 표현하고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이게 저도 준비하면서 좀 많이 헷갈렸는데 네. 포터 감독이 아무래도 이 포지션 파괴 내지 뭐 포메이션 파괴들을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좀 대체적으로 자유롭게 전술을 구사하고 자유롭게 공격을 전개한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측면의 트라이앵글 그 다음 후방에서는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두 명의 센터백이 후방 빌드업을 주도한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위에는 이제 3-5-2로 나왔을 때에도 요와 같은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방송.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방송. 네. 그런 방송이죠. 또영주 TV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의 스트라이커가 그럼 결국 남잖아요. 이 자리에 대체적으로 오바메양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오바메양은 역시 바르셀로나에 있었을 때처럼 득점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다 네. 정도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메양은 말 그대로 스코어러죠. 네. 예,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좀 떨어지더라도 원터치 내지는 투터치로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포터의 첼시가 뭐가 달라졌냐?
그 투엘 감독과 비교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느냐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첼시 부임 후에 다양한 중원 조합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짜츠부르크전,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전, 밀란전, 울버햄튼전 모두 중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저 크리스탈 팰리스전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의 위치에 따라서는 4-3-1-2 또는 네. 4-2-2-2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마운트가 후반전에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그렇죠. 좀 더 많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중원에서 다양한 조합을 테스트도 하고 있고 알맞는 조합을 찾고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확실히 좀 불안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거듭할수록 좀 수정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치크를 기용한다든지 뭐 마운트의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 갤러거 뭐 로테이션 때문에도 사용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포터 감독이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을 쓰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수를 빨리빨리 찾아가고 있다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경기별로 이 적절한 전술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팰리스전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2-2를 썼는데 후반전에 갈수록 3-5-2에 좀 가깝게 전형을 변화를 시켰어요. 네, 당시 전반전에 조르지니와 코바치치 조합이 상대 3미들한테 좀 밀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마운트를 중미로 기용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전방에 있던 스털링을 좌측 윙백 내지 윙포워드로 좀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경기 중에도 포터 감독이 전술 변화를 또 가져가는구나 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나오면 팬들이 정말 좀 희열을 느끼죠. 좀 막, 우리 감독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이런 감독이 순간순간 수싸움에서 앞서 나가는 듯한 느낌이 네. 들면서 희열이 느껴집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플랜 A가 잘못 갖고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경기장 안에서 수정하는 모습들, 아무래도 팬분들이 이렇게 경기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좀 더 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밀란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팰리스전 같은 경우에 이제 쿠쿠렐라가 감기 증상 때문에 못 나왔었는데, 밀란전에는 명단에 포함이 됐음에도 쿨리발리, 티아고 실바, 포파나 3백을 기용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C 밀란의 하팔량이 또 이번 시즌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즌에 엄청났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레앙은 터졌어요. 네, 엄청난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레앙이 위치한 좌측, 그래서 첼시 우측을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포파나를 기용을 해서 전진 배치해서 레앙을 막아내고, 그다음에 리스 제임스가 또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 진영에서 더 많은 볼을 간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밀란전 같은 경우에는 플랜 A 자체를 굉장히 잘 짜갖고 나온 경기고, 네. 크리스탈 팰리스전 같은 경우에는 플랜 A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플랜 B로 경기 중에 바꾸면서 대처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팬들이 감독에게 열광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득점력이 상승을 했다. 네. 사실 투엘 감독 시즌에 득점력이 떨어졌던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있고, 어. 사실상 첼시라는 팀 특성 자체가 원래도 이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유형의 경기들이 많았는데, 이번 포터 감독 체제에서 벌써 4경기 만에 투엘 감독 체제에 있었던 그 9득점을 벌써 따라잡았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 득점력보다는 실점이 적어진 것이 더 눈에 띄어요. 네. 그러니까 투엘 감독 시즌에는 7경기에서 9실점이나 있는데 포터 감독 밑에서는 2실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최근에 또 무실점 기록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포터 감독이 나름대로 팀을 잘 짜맞추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포터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건 있잖아요. 자신이 원했던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네. 네. 왜냐면 투엘 감독이 원했던 선수들로 여름에 어떻게 해서든 꾸려 나가려고 했는데 이적 시장에서 뒤늦게 뛰어들면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좀 엇박자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포터 감독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포터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포터 감독 입장에서는 빅클럽을 처음 맡기 때문에 네.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득점력까지도 좀 상승시킨 거 아닌가.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첼시가 안토니오 리디거라든지 크리스텐센을 보냈잖아요. 지난 시즌 주축 선수로 뛰었던 수비수들인데, 네, 마르콘스 알론소도 얘기해 주세요. 주축. 네. 바르셀로나.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주축 수비수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수비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또 중요했는데, 어찌됐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터가 원하는 선수가 아니었음에도 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선수들을 배치를 하면서 수비력도 올리고 결론적으로는 공격력도 좀 높였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변화로는, 난 요거 좀 특이해. 네, 저도 조금 놀랐는데, 포터 감독 부임 후
케파가 4경기 모두 선발로 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터 감독이 부임할 당시에 맨디가 부상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케파를 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운빨인 거야. 인생은 진짜 운빨이야. 아니 왜 그러냐면은 딱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 주전 골키퍼가 부상이고 그동안 욕을 처먹던 케파 입장에서는 선발 출전하네? 근데 잘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포터 감독 입장에서는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잘할 때는 바꾸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해서 케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브라이튼 시절에도 로베르트 산체스를 계속 사용하면서 빌드업에 엄청 많은 관여를 하게끔 했잖아요. 확실히 포터 감독은 빌드업에 신경 쓰는 만큼 발밑 좋은 골키퍼를 선호한다. 맨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선방은 누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지만 또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실수를 하면서 벤제마한테 먹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케파를 좀 더 선호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케파가 실수하는 그 순간 맨디가 다시 올라올 거다. 나는 케파가 한 시즌 내내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여하튼 지금 이 순간은 케파를 선발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이견도 없고 반론도 네. 없습니다. 왜냐면 잘하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기용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최근 2경기 밀란전, 울브스전 모두 다 무실점이었어요. 네. 참 인생 묘하지. 그렇죠. 네. 다시는 선발로 못 쓸 것 같은 그런 선수가 네, 감독 바뀌면서 선발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고민은 좀 있다. 네. 우리가 좀 포터 감독이 아직은 해결책을 더 찾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해 볼 텐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결정력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난 솔직하게 얘기해서 최근 2경기 연속으로 3골씩 넣었는데 네. 뭐 이 정도면 거기다가 포터 감독이 지붕 잡고 나서 4경기에서 매 경기 골을 넣었어요. 그냥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네, 뭐 그럼에도 오바메양이 지금 이제 2골을 넣고 있긴 하지만 오바메양의 득점이 조금 더 필요하고 그 외에도 카이아베르츠라든지 마운트, 브로야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이 득점력을 올려서 첼시의 이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 쪽에서의 조합도 포터 감독이 계속해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수 기용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 포터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들 테스트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네. 왜냐면은 주중 주말 경기가 계속 펼쳐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돌린다는 거에 대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뭐 선발로 뛰었다가 벤치에 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포터 감독이 이렇게 선수 기용을 하면서 이런 면이 괜찮구나. 그러면 이런 면에 써보자. 뭐 이러면서 자신만의 플레이 A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벤치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벤치렐이 확실히 장점이 있는 선수고 그만큼 첼시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기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력이 좀 떨어진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쿠렐라가 계속해서 선발로 나서고 있잖아요. 과연 이 두 선수의 공조는 불가능한 건가? 또 이 3백을 쓰면서 한쪽 스토퍼로 쿠쿠렐라를 쓰고 그 왼쪽 윙백에는 벤치를 또 못 쓰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쿠쿠렐라가 잘해. 네, 쿠쿠렐라가 잘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또 유기적으로도 움직여주고 공격상에서는 또 오버래핑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포터 감독이 좀 행복한 고민? 행복회로를 좀 돌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역시 중원 문제를 조금 얘기해 볼 텐데 자카리아 추쿠에메카 캉테가 아직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선수들이 중원을 포진했고 중원을 구성을 했는데 뭐 캉테 같은 경우에는 부상 복귀가 필요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자카리아 추쿠에메카도 사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느 조합이 더 최적인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 부진했던 자원들 이 선수들이 어느 자리에 또 배치될 수 있을지 플리식이라든지 지혜가 또 떠오르는데 이 선수들이 또 얼마만큼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포터 감독이 생각하기에는 월드컵 전까지 써보고 내 계획에 없는 선수면 네. 이적 시장에서 그냥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수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가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첼시는 포터의 첼시니까 그렇죠. 포터의 첼시다운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사실 포터 감독이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저도 좀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근데 포터 감독이 확실히 전술적으로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선수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감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4경기였고, 물론 이 4경기 자체가 우와 미치도록 잘해 막 이런 경기들은 네, 가면 갈수록 나타나고는 있지만 네. 초반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터 감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첼시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선수단 정리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포터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더 강해질까. 그러니까 감독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내 전술에 맞는 선수가 이 선수야. 그럼 이 선수 영입해줘. 그러면 우린 더 강해질 거야.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 요즘 지현이 형 표정이 밝더라고요. 포터가 잘해서인가요? 네. 그 형 요즘에 일도 많고, 아. 네. 행복합니다. 위원님은 일은 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네, 저는, 나태피입니다. 자, 월드컵 전까지 포터 감독의 첼시가 얼마나 승승장구할지 지켜봐야 되겠고, 네. 또 월드컵 이후에는 이제 첼시가 또 어떻게 변해졌는지도 봐야 되지만, 포터 감독 임명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첼시가 이번 시즌 또 어느 순위까지 또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금 벌써 또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첼시 순위도 궁금해진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적 시장에서 또 어떤 선수가 보강이 되고 또 이 시즌 막판에는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현이 형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우승도 안 했는데 무슨 축하야. 감독 교체 성공! 성공!